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릭스 그래머 태4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각각 그 형식마다의 자세한 수동태 구조에 관해서 좀 학습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맨 마지막 형식,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5형식 심화 구조에 해당하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도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가 좀 어려우신 학생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은 애초에 그 수동태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한 그 개념 이해가 정말로 약하신 분들,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수동태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구조들을 좀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것의 수동태 구조도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문장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사역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make, 그리고 have, 그리고 let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사역동사의 그 수동태에 관해서는 have와 let은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잘 안 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물론 혹시나 나온다면 알아먹으셔야겠지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사역동사의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make 이 하나만 기억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했을 때 make라는 동사의 그 사역동사 구조는 총 두 가지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mak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따라서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또는요 그것의 수동 해석인 pp가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해석도 간단히 한번 적어드렸는데 make는 여기서 뭐 시키다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만들다 그대로 해석을 좀 해주셔도 되는데 make 목적어, 여기 있는 이 목적어는 마치 주어처럼 이가 해석을 하고 뒤따라 동사 원형은 능동 해석, 그러니까 하도록 또는 하게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pp가 나온 경우에는 되도록 또는 지게처럼 즉 수동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이 사역동사 그 뒤에도 목적어는 나와 있으니까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능동태에서의 그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는 목적어라고 적긴 하겠지만 주어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make는 be made로 쓰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좀 유의해야 되는 문법사항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뒤따라 여기에 있는 동사 원형과 pp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에 해당을 하는데 이 목적격 보호를 종래의 그 5형식 구조에서는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앞전 시간에. 그런데 여기 있는 동사 원형과 pp 그에 앞서서 to 또는 to be를 붙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동사 원형을 고지고대로 쓰지 않고서 그 앞서서 to를 붙인 다음에 뒤따라서 그냥 동사 원형을 이렇게 적어야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수동, 그러니까 pp의 경우에도 to를 붙여가지고 여기에서는 비동사까지 붙여서 적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뒤에 pp를 적는 것이 맞다 라는 문법상을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동사의 수동태다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될 문법 개념은 바로 투부정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최종 해석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 은는 여기서는 뭐 시키다라는 거니까 시켜지는 거죠. 의역하면요. 만들어지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다라고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역시 하도록 되다 또는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to be pp 나온다면 한국말에 되게 되다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되게 되다, 되게 되다. 자, 다시요. 되게 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되게 되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막상 쓴다 손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수동, 여기에도 수동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구조로 한 번 더 반복을 좀 해드리면, 저기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make 목적어 pp 구조가 적혀 있을 때 능동태에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요. make는 be pp,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made로 쓰이겠죠. 그 뒤따라서 남아있는 동사 원형과 pp 앞에는 to나 to be를 붙인다 이겁니다.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ad, 자, 여기서 능동이죠. My dad often makes me drink raw eggs 정도가 되는데 누굽니까? 그쵸? 내 아버지께서는 자주 makes, 만든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make
목적어 동사원형 구조 나왔고 여기서 drink는 타동사로서 무언가를 마시다. 그래서 날개란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예, 날달걀도 괜찮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자주 만드는데 누가? 내가 예, 주어처럼 해석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도록 만든다. 내 아버지께서는 만드는데 내가 마시도록 만드는데 무엇을 마시는 거냐면은 날달걀을 마시도록 만든다는 것이 되겠죠. 뭐 목소리 좋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냐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자 이랬을 때 이것을 능동태를 수동태 구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BPP로 써야 되는데 am 그러니까 I라는 대명사 주어니까 그에 맞추어서 am을 쓰고요. BPP 딱 맞춰준 다음에 of는 여기 사이에다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쓰면 되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고 뒤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기죠. 그러니까 동사원형 부분에 앞서서 그쵸, to를 첨가한다 라는 거 꼭 좀 챙겨가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종종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시게 된다 또는 명령 받는다가 되겠죠.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고요. 나는 명령을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나는 자주 명령을 받는데 마시도록 명령을 받는답니다. 근데 무엇을 마시냐면은 바로 날달걀을요. 바로 내 아버지에 의해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사역동사를 수동태로 쓰는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는 to 동사원형. 그것이 수동해석, 즉 pp를 적는 경우에는 우리는 to be pp 이렇게 적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지각동사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지각동사도 앞서 다루었던 사역동사의 그 문법적 특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지각동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see, hear 말고도 한 5가지 동사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선 다 적지 않고 이 2가지만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각동사의 그 뒷구조는 see 목적어 또는 hear 목적어 동사 원형 즉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요. 그도 아니라면은 ing 현재 분사로 쓸 수 있고 또 그도 아니라면 우리가 수동 해석되는 pp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것의 해석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목적어는 역시 마치 주어처럼 이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동사 원형이 나온다면은 하는 것을 ing가 나온다면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약간 진행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것이죠. 그런 다음에 pp가 나오는 경우에는 수동해석, 그래서 되는 것을 또는 되고 있는 것을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지각동사의 구조인데 역시나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목적어 있으니까. 그래서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여기에서 동사는 BPP로 쓸 텐데 일단 hear를 가지고서 한번 예시를 좀 드려드릴게요. 그러니까 be heard가 되겠죠. be heard가 되고 일제히 뒤따라 있는 이 준동사 목적격 보호는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각각 살짝 신경 쓸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쵸?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to 동사 원형을 쓴다.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거나 ing의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된다. 라는 것이고 자 다음에 pp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사역동사처럼 to pp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쵸 여기죠. ing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한번 더 보고 말씀 좀 드리면 여기 있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pp 또는 ing가 나올 텐데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선 주어가 되고 BPP 수동태로 쓰면 되고요. 뒤따라 동사원형의 경우에는 to를 살려내고 PP의 경우에는 to be를 앞서서 살려낸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ing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에는 그쵸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냐고. 자 문장을 한번 보면 26번입니다. The opera singer heard children sing in the park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오페라 싱어는 오페라 가수가 되겠죠. 오페라 가수는 들었다. 자 전형적인 hear 목적어 동사원형 지각동사 구조가 딱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sing 노래 부르는 걸 들었죠. 근데 어디에서냐면은 공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원에서 노래 부르는 걸 오페라 가수는 들었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각동사 구조를 수동태 구조로 역시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능동태에서의 목적어 the children이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됐죠? 여기서 이 hear라는 동사의 수동태 그 해석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hear는 듣다잖아. 그런데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들리다. 그러니까 마치 자동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들렸죠. 근데 아이들이 뭐 하고 있었는데 또는 뭐 했는데 그치? 노래 부르고 있었죠. 또는 노래 불렀죠.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to를 살려내서 to 부정사로 맞추어 적거나 또는 그도 싫다면은 여기 sing이라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행위를 좀 강조해준다. 이해되셨죠? 또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해준다 이겁니다. 어디에서입니까? 네, 공원에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들은 들렸는데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들렸죠. 또는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들렸답니다. 공원에서. 근데 누구에 의해서 들린 거냐면 바로 그 오페라 가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오페라 가수 귀에 들린 거죠. 아무렴 이 지각동사의 수동태 구조는 우리가 좀 더 언어적으로 탄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거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쓰는 경우도 역시나 목적격 보호로는 일단 to 동사 원형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ing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도 된다. 얘는 그대로 쓴다. 이게 좀 정리했죠? 예, 너무 글씨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쓴다. 그대로. 그대로. 이게 전자칠판이라서 글씨가 많이 밀립니다. 예,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ing의 경우에는 잘 쓴다. 그대로 쓴다. 예, 느낌표까지 하나 달아드릴게요. 딱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 44번, 체크포인트 44번의 C와 D 우리가 안 풀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ere made. 자, 볼 것도 없이 to feel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선생님?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를 수동태 구조로 적으니까 그 앞서서는 to를 첨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졌죠. 느끼도록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뭐하게 느끼는 거냐면 바로 책임 있게 느끼도록 만들어졌죠. 이해되셨습니까? 좀 더 한국말로 적절하게 해석을 해보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좀 한국말에 가깝긴 한데 이거를 좀 더 지키게 가깝게, 그러니까 영어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그들은 만들어졌는데 책임감 있게 느끼도록, 책임 있게 느끼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responsible for는요, 어디에 책임이 있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냐면 the company's financial problems, 뭡니까? 그 회사의 금전적 문제, 재정적 문제에 관해 책임 있게 느끼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회사의 어떤 손실, 어떤 그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크나큰 책임이 있었나 봐. 뭐 손실을 어떤 수익이나 매출에 있어서 손실을 있게끔 했다든지, 이해되셨죠? 또는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이 정도가 되겠고, 자, 다음에 D번입니다. The sound of voices could be heard. 자, 볼 것도 없이 ing 딱 나와 있는 거 보면 안 되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be heard 수동태가 맞다는 것인데, 자, 이거 바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뭘 예측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만약에 hear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머리에서 이미 목적어 ing 구조가 먼저 나와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에 목적어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즉 능동태로 쓰려면 우리는 타동사니까 이 히어리가 좀 이상한데, 이 히어리 타동사니까 뒤따라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ing만 딱 나와 있잖아. 그 말은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다라는 것은 목적어는 앞에 나왔으니까 즉 수동태가 맞겠지 라는 예측이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The sound of voices를 편의상 목소리라고 할게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는 보이스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소리. 그 목소리의 소리 정도인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목소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목소리가 could be heard, 들릴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목소리가 뭐하고 있는데 오고 있었죠. 근데 어디를 통해서냐면은 여기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죠. The exit, 뭡니까? 예, 그 출입구 또는 탈출구를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이 들릴 수가 있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목소리가 탈출구를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이 들릴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탈출구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막 들렸다 정도의 의미를 이렇게 지금 적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었는데 오고 있는 것이 들릴 수 있었죠. 어디를 통해서냐면은 탈출구나 출입구를 통해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exit라는 건 입구보다는 출구에 가깝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다 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You were made perfectly to be loved. 오, 당신은 뭐가 되었다. 그쵸? 만들어졌죠. 당신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to be 보이십니까? 네, 보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래는 loved만 우리가 능동 구조에서 썼겠죠. 즉, pp만 썼는데, 이 make라는 사역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앞에 to be를 살려낸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만들어졌는데 완벽히 사랑받도록 만들어졌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의역하면 너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완벽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셈이지.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너는 만들어진 거야. 완벽히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사랑받도록 만들어진 거죠. 또는 사랑받기 위해 하셔도 여기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nd surely, 그리고 확실히 I have loved you. 나는 했고 지금도 그렇죠. 즉 과거에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in the idea of는 목적어에 관의 뜻이거든요. 목적어에 관해 의역하면은. 그래서 직역하면은 당신에 관한 생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특히나 당신에게 있어서는, 당신에 관해서는 정도의 뜻입니다. 특히나 너에 관해서는, 특히나 당신에 관해서는 my whole life long, 내 전체 삶 동안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의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토록 정도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내 삶이 있는데 그 삶의 전체잖아. 그 기간 동안이거든. 그 길 동안. 그러니까 내 평생 동안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최종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요, 다시요. 당신은 만들어졌는데 완벽히 만들어졌어. 근데 뭐 하도록 만들어진 거냐면은 사랑받도록 만들어진 셈이지. 당신이 태어난 이유는 말이야, 사랑받기 위해서야. 이해됐죠? 그리고 나는 확실히 당신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당신을 사랑해왔어. 특히나 너에 관해서라면 나는 내 일생 다 바쳐서 내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해왔지. 이 정도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바렛 브라운이라는 시인은 영국의 사랑시의 대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시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랑에 관련된 시를 정말로 많이 썼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전공 시절 그 영미시 배울 때 있거든요. 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 사랑시, 바렛 브라우닝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이에 관해서 발표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분들도 뭐 이런 말 되게 좋은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사랑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